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그냥 좀입니다. 자, 이제 챕터 2장으로 넘어갔어요. 2-1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하는 편집기, 블로그 컨텐츠 편집기의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로그 들어가셔서 자, 글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쓰기. 제가 이제 하나 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글쓰기로 좀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것이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하는 콘텐츠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편집기예요. 편집기. 지금 이 부분을 저번에 한 번도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블로그 들어가셔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관리라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스마트 에디터 2.0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2.0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는 기본 스마트 에디터 1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2.0은 이제 아마 근시일 내에 끝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1을 설정을 하고 나면 기본 에디터로 어디로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글쓰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글쓰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하는 편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명을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왼쪽 지금 이제 설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아래로 지금 이제 교환에도 나와 있고요. 먼저 제일 먼저 사진이라고 하는 거 사진 말 그대로 사진 넣는 거예요. 사진 말 그대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에디터가 뜨고 뭐 기본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진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고 라이브러리가 옆으로 창이 나오면서 이제 뜬다. 이제 말 그대로 사진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누르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뭐 이렇게 지우게 되더라도 라이브러리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끌어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삭제를 하면서 여기에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로 나오지만 라이브가 지워지질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끌어다가 본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을 지우면 아까 이렇게 다 본문에 있는 내용도 다 사라지죠. 라이브러리에 있으면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의 개념 이거를 이제 그 안에다가 제가 글로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능 SNS 사진은 말 그대로 여기도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해서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SNS에다가 올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컨텐츠에다 넣을 수 있다. 보통 이제 많이 쓰게 되는 동영상. 요즘에는 동영상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동영상은 일반 동영상하고 360도 VR 동영상하고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인테리어나 매장 같은 경우 이 360 VR이라고 하는 이 가상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요새 스마트폰에서도 이거 제작이 될 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 보면 마이박스라고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불러올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동영상 추가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서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동영상 추가할 수 있는 것들 나와서 동영상 추가하시고 동영상 추가해서 가지고 가면 나머지 뭐 태그하고 제목하고 넣는 것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OGQ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티커를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죠. 이렇게 OGQ 마켓으로 가요. 장바구니를 누르면 여기에서 있는 스티커들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쓰셔도 되고 여기에 보통 보면 왜 블로그에 보면 반복적인 뭐 이미지 반복적인 문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보면 뭐 이렇게 좀 꾸미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1,0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여기 스티커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블로그의 컨텐츠로 스티커 아이콘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쓸 수 있다는 거 하고 뭐 이것도 많이 쓰죠. 인형구 이거 많이 쓰죠. 인형구 이제 종류는 여기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인용구, 뭐 따옴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뜻깊게 뭔가 남기고 싶은 거 아니면은 잡지책처럼 이렇게 쭉 보면 쭉 글을 쓰다가 요 글에 있는 내용을 우리 요약해서도 하나 쓰잖아요. 잡지책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버티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목 같은 데 제가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소제목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라인과 따옴표는 대제목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인용구를 넣고 이 내용 입력하는데 복사 붙여 넣기도 되고 이렇게 직접 치셔도 되고 출처는 책 뭐 몇 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인용구 넣는 거 구분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위아래 이제 뭐 이렇게 문단 같은 거 나오고 할 때 그 위아래 이제 문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뭐 아래 위로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어차피 편하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컨텐츠 교환 만들면서 이 작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정하기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글쓰기로 들어간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9번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요 문단하고 나눠보고 싶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요런 느낌을 준다거나 또 이렇게 요런 거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콘텐츠를 꾸미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맛집이나 이런 거 갔을 때나 여행 블로그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쇠속각 뭐 제주도 같은 경우 쇠속각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쇠속각 그 다음에 쇠속각에 갔다가 뭐 식당 뭐 만약에 뭐 제 미니국수 서귀포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행선지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행선지 쇠속각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여행 같은 것도 훨씬 하시기 편하겠죠. 아니면 뭐 어디 장소 가는 것들도 되게 하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장소 그 다음에 링크는 이제 여러분들 두 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동영상 하면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만약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영상을 지금 요 보이시는 이 영상을 내가 이제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우스 이렇게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동영상 URL 복사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이제 복사를 한 거거든요. 이 복사된 상태에서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한 건데 하나는 지금 보면 클립보드에 여러분들 동영상 URL이 넣어져 있는 거. 이 링크는 동영상 외에도 뭐 이미지든 뭐 다른 블로그든 뭐 여러분이 뭐 이제 소위 얘기하면 여기 보면 내가 이거를 불러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 지금 복사를 했죠. 유튜브 영상을 그냥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제 영상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링크라는 거를 이렇게 누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이 클립보드에 지금 저 영상 주소가 복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불러와요.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그러면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아까 동영상 URL이 있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 링크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여기에서 이걸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URL이 복사가 됐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유튜브 넣으면 이번에는 동영상이 아니라 아까 그 블로그에 있는 아까 컨텐츠를 작게 불러오죠. 그래서 이런 링크 기능입니다. 또 파일은 첨부 파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일반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내 컴퓨터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첨부 파일 같은 거 불러올 수 있을 때 뭐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그대로 불러와지잖아요. 파일로 이미지를 넣으면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림 상태 사진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첨부 파일 형태로 불러오죠. 그래서 요거는 파일은 그런 형태다. 마찬가지로 일정 넣을 수 있는 거죠. 일정 뭐 달력 뭐 일정 같은 경우 뭐 언제 뭐 하겠다 이런 일정. 그다음에 URL 주소도 하고 설명을 해서 뭐 며칠 날 뭐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정을 넣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 넣는 거. 여기다 해서 뭐 소스 코드도 종류별로 나눌 수 있고 이건 표 넣는 거.
그다음에 수식 편집기라고 해서 수식을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수식 편집기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왼쪽으로 가면 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장 버튼 나오기도 하고 이건 지금 수장이라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저장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저장을 누르면 숫자가 1로 되면서 임시 저장 글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장 기능이고 이건 지금 수정이니까 그게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런 뒤에 이제 발행을 누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카테고리도 그다음에 공개 설정도 하고 주제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행도 공감어용 CCL을 어떻게 할 건지 태그까지 하고 발행 시간을 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집을 기존에 있는 걸 하는데 지금 이건 PC 모드잖아요. 만약에 이게 모바일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보일 건지 그 다음에 태블릿에는 어떤 크기로 보일 건지를 실질적으로 요걸 눌러보면서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하면서 편집기에서 이걸 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서 대략 이 정도만 아시면 뭐 문구 관련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모먼트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짧은 동영상 있죠. 숏 동영상. 그 다음에 글감 같은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글감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여기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사진, 책, 영화, 뭐 TV 이런 다양한 글감들 이렇게 넣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쇼핑도 되고요. 뉴스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위치, 장소 같은 경우도 라이브러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템플릿은 기존의 이제 추천 전체 하나짜리 템플릿 그 다음에 부분은 이제 짤막짤막한 템플릿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내 템플릿으로 추가를 한 뒤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한번 쭉 보시고 조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이 추후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뭔지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 글을 넣으면 뭐 굳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는 큰 틀로는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들은 대부분 거의 다 드렸어요. 여기다 넣는 방법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여기에 이제 아까 인용구를 넣을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문구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다가 컨트롤 V 해서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부분도 다시 이런 것도 크기도 바꿀 수 있고 굵기 그 다음에 크기도 이렇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인용구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는 내용 설명을 드렸고 인용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한다는 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넣는 방법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에서 가져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뭐 동영상까지 넣는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뭐 오늘은 대략 이 정도만 하셔도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서 수정도 해보시고, 뭐 이러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스마트 에디터 1의 메뉴들을 쭉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를 조금 더 요 개념을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사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사진을 없애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끌어올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는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쓰면 나타나죠. 없는 게 대신에 여기에서 지워버리면 다 지워진다라는 거 그거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뭐 굳이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환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놓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라이브러리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누르시면 돼요. 뭐 전체 공개든 비공개든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수정된 대로 아까 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